한국에서 정년, 그러니까 일할 수 있는 나이를 60세에서 65세로 늘리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되게 합리적인 제안인데 이게 지금 엄청난 세대 전쟁의 불씨가 되고 있어요. 아니, 고령층을 돕자는 좋은 취지가 왜 청년들의 분노를 사는 걸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이 갈등의 표면 아래에 숨어 있는 한국 노동시장의 진짜 문제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우선 이 계획 자체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 사회가 빠르게 늙어가고 있고 노인 빈곤 문제도 심각하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어르신들이 더 오래 일할 수 있게 해주자는 거니까 얼핏 들으면 당연히 그래야 하는 거 아니야? 싶죠? 이 정책의 공식적인 목표는 바로 이 소득 공백을 메우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현재 한국에서는 직장에서 퇴직하고 나서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할 때까지 몇 년 동안 소득이 뚝 끊기는 기간이 생기거든요. 이 아슬아슬한 기간을 좀 줄여주자 이겁니다. 그래서 계획은 아주 간단합니다. 앞으로 한 10년에 걸쳐서 정년을 단계적으로 65세까지 늘리는 거예요. 최종적으로는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랑 퇴직하는 나이를 딱 맞추겠다는 거죠. 이렇게만 보면 되게 합리적인 계획 같잖아요. 그런데 대체 왜 이 계획이 세대 갈등의 한복판에 서게 됐을까요? 바로 이 왜라는 질문이 오늘 이야기의 진짜 핵심입니다. 사실 이 논란은 노인을 도와야 하냐 마냐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이 정책 때문에 누가 이득을 보고 누가 손해를 보느냐 하는 마치 제로섬 게임 같은 구도가 만들어져 버렸다는 데 있습니다. 비판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핵심은 이거예요. 이 법이 정말 도움이 필요한 대다수의 어르신들을 위한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이미 좋은 직장을 다니고 있는 소위 말하는 운 좋은 소수의 기득권만 더 연장해 주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입니다. 자, 18%. 이 숫자를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게 바로 이번 정년 연장의 혜택을 고스란히 받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람들, 그러니까 직원 300명 이상인 대기업에 다니는 근로자의 비율이에요. 전체 일하는 사람 중에 5분의 1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청년들 입장에서 보면 이게 완전히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건 단순히 공정의 문제가 아니라 거의 생존의 문제입니다. 기성세대가 그나마 있는 안정적인 일자리의 문을 꽉 걸어 잠그고 더 오래 버티려는 일자리 기득권 연장으로 보이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들어가 봐야 해요. 아니, 애초에 왜 우리 사회는 이 몇 안 되는 좋은 일자리를 두고 이렇게까지 치열하게 싸워야만 하는 걸까요? 그 답을 찾으려면 한국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문제를 파고들어야 합니다. 사실 이 갈등의 뿌리를 파고들면 단순히 나이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이건 바로 한국 사회에서 소위 좋은 일자리라고 불리는 것들이 근본적으로 너무나도 부족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문제가 정말 한눈에 들어옵니다. 다른 선진국들, 그러니까 OECD 평균을 보면 대기업 일자리 비중이 거의 절반에 가까워요. 47%죠. 근데 한국은요, 고작 14% 수준입니다. 좋은 일자리 자체가 구조적으로 너무 적다는 뜻이에요. 이런 구조는 어마어마한 임금 격차로 이어집니다. 대기업 월급을 100이라고 치면 작은 기업의 월급은 그 절반 수준인 54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러니까 다들 어떻게든 그 소수의 대기업에 들어가려고 필사적인 싸움을 벌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그냥 돈 문제에서 끝나지가 않아요. 좋은 대학 가서 좋은 회사 들어가야 안정된 삶을 산다라는 이 공식이 우리 사회 전체를 지배하면서 정말 지독한 입시 경쟁부터 시작해서 평생에 걸친 레이스를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냉혹한 현실 앞에서 역사상 가장 똑똑하고 교육 수준이 높자는 우리 청년 세대는 과연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까요? 그 결과는 좀 뜻밖의 그리고 조금은 슬픈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청년들 정말 대단하잖아요. OECD 국가 중에서 대학 나온 비율이 압도적으로 1등이에요. 그 어떤 세대보다도 높은 기대를 품고 사회에 첩보를 내딛는 세대라는 거죠. 하지만 이 높은 기대가 현실의 벽에 딱 부딪히면서 쉬었음 인구라는 좀 우려스러운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말 그대로 구직 활동 자체를 포기하고 그냥 쉬고 있다고 답하는 청년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이 현상이 얼마나 심각해졌는지 숫자로 한번 볼게요. 2005년에 20대 중에서 이렇게 쉬었다고 답한 사람이 25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그 수가 41만 명으로 64%나 폭증했습니다. 근데 더 심각한 게 뭔지 아세요?
이 기간 동안 전체 청년 인구 자체는 계속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구직을 포기하는 청년들의 비율이 그만큼 폭발적으로 늘었다는 거죠. 그럼 이 청년들은 도대체 왜 쉬는 걸까요? 이 그래프에서 가장 큰 이유를 한번 보세요. 일자리가 아예 없어서가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괜찮은 일자리를 찾기가 너무 어려워서 바로 이겁니다. 자, 이제 흩어져 있던 이 퍼즐 조각들을 한번 하나로 맞춰볼 시간입니다. 정년 연장이라는 논란은 사실 병의 원인이 아니라 훨씬 더 깊은 병 때문에 나타나는 하나의 증상에 불과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게 마치 도미노처럼 연결되는 거예요. 먼저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나뉜 이중구조의 노동시장이 좋은 일자리의 문을 아주 좁게 만들죠. 그 좁은 문을 통과하려는 경쟁은 극도로 치열해지고요. 이 경쟁에 지친 청년들이 결국 구직을 포기하는 상황에서 정년 연장이라는 정책은 그나마 남은 기회마저 빼앗는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결국 남는 건 뭐겠어요? 세대끼리 서로의 탓을 하는 제로섬 갈등뿐인 거죠. 결국 이 모든 걸 보고 나면 이런 마지막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진짜 문제는 이 한정된 일자리라는 파이를 세대 간에 어떻게 나누느냐, 이 나눔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애초에 우리가 나눠 가질 만한 좋은 파이 자체가 너무나도 부족했던 건 아닐까요? 이 질문이야말로 오늘날 한국 사회가 마주한 경제적 도전의 가장 핵심을 꿰뚫는 질문일 겁니다.